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가 자선 경매에서 고가에 팔렸습니다. 22만 원에 시작한 경매가가 2분도 채 되지 않아 1,0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가 있는 이현호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호 기자. 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북측 광장에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유니폼 및 축구화 경매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린 애장품이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입니다. 지난 이란전에서 결승골을 넣을 때 신었던 축구화인데요. 이 축구화는 한 대학생 팬에게 1,60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이 축구화 외에도 손흥민 선수 유니폼은 650만 원, 김민재 선수 유니폼은 21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인 경매 수익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축구화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또 한국 축구 역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 축구화라고요. 네, 한국은 지난 11년 동안 이란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7경기를 치르면서 3무 4패로 승리가 없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덕분에 한국이 이란전 징크스를 깨고 또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 브랜드 NOS7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NOS7의 정식 출시도 전에 가품이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나가 있는 호 기자 연결합니다. 호 기자. 네, 동대문에 나와 있는 이현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브랜드 NOS7은 자신의 성인 SON을 거꾸로 뒤집고 또 등번호 7을 붙여서 NOS7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5월 말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착용했던 옷이 화제가 되었죠. 당시 가슴에 NOS7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옷이 정식 출시도 하기 전에 벌써 동대문 현장에 가품으로 풀렸습니다. 전 지금 동대문 현장에 나와서 이 옷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출시한 NOS7 티셔츠를 가짜로 만든 가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가슴에 NOS7이 적힌 게 보이고요. 참고로 정식 출시는 6월 중순인데 오늘 촬영 날인 6월 초에 벌써 이렇게 제품이 풀렸습니다.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인 만큼 한국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연결해서 이 유니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기자. 네, 영국 런던 현지에 나와 있는 호 기자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새로운 유니폼이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메인 모델로 등장해 화제가 되었죠. 네, 이번 유니폼을 제가 직접 들고 있습니다. 색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흰색 상의 그리고 남색 하의로 구성되었고요. 기존과 좀 다른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목깃과 소매에 형광색으로 띠를 둘러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새로운 유니폼을 본 팬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부 팬들은 너무 기존 유니폼과 비슷해서 개성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맨유 레전드 패트리스 에브라는 이번 유니폼을 보면서 토트넘 유니폼은 1990년대부터 변한 게 없다라고 디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피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연인 샤키라와 12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이 헤어짐의 이유가 피케의 외도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스페인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호호 기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나와 있는 호호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와 여가수의 만남, 피케와 샤키라의 커플이 만난 지 12년 만에 결별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월드컵 공식 주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이후 12년간 열애를 이어오면서 아들 2명도 낳았습니다. 네, 아들 둘이 있다면 양육권 문제는 없나요? 네,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피케와 샤키라 모두 아들 2명을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육권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피케가 클럽에서 외도하는 걸 샤키라가 알아챘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바로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깜노우에서 결혼식과 또 일반인 축구 경기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명문구단 바르셀로나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죠. 이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홈경기가 없는 날에 홈구장 깜노우를 결혼식장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열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소규모 결혼식은 210만 원, 가장 값이 비싼 프리미엄 결혼식은 1,8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인 현지에 나가 있는 호호 기자였습니다. 축구계 사건 사고 가십을 알아보는 달수 패치 시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간판 스타 그라니트 자카가 과속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 주장이었던 자카 선수가 최근 과속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카는 규정속도 시속 48km인 구간에서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고급 자동차를 타고 있던 자카는 경찰의 신원 정보 제출을 거부하였고요. 결국 오는 7월에 영국 카디프에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토트넘 에메르송 로얄 선수 이야기입니다. 로얄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무장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이후에 총격전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절친이자 동료이죠. 로얄 선수가 고향인 브라질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괴한으로부터 총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클럽에서 가족과 또 지인들과 함께 있던 로얄에게 괴한들이 접근했는데요. 이들은 로얄 가족에게 총기를 들면서 귀중품을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네, 로얄 선수는 좀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도 우연히 근처에 있던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괴한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로얄 선수는 괴한들을 마주보고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며 진정시키려 했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강도가 로얄에게 총을 발사하려 했는데 로얄이 이들을 밀치면서 실탄이 허공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얄 선수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은 토마스 파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파티 선수의 이름이 2개가 된다고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만날 선수죠. 가나 대표팀과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파티 선수가 최근에 이름을 바꾸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최근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슬람교 쪽이어서 본인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름을 이슬람식인 야쿠브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대신 유니폼 마킹과 등록명은 변함이 없을 예정입니다. 파티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등에 토마스를 새긴다고 하고요. 기존 이름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쿠브. 이 이름이 축구 팬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붙었는데요. 당시 나이지리아 주전 공격수 이름이 야쿠브였습니다. 이때 야쿠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덕분에 한국이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야쿠브의 또 다른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